드디어 지구를 무대로 펼치는 최초의 에이리언 시리즈 에이리언 어스가 디즈니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From the darkest corners of the universe, collected 5 different life forms. 오늘은 에이리언 어스와 관련된 정보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Deadly species. 우선 이번 에이리언 어스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느냐? 때는 2120년 지구로 복귀 중인 한 우주선. 이는 웨이랜드 유타니의 탐사선 마지노호로 우주의 여러 행성들에서 정체불명의 외계 생명체들을 수집해오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Laurel, it's coming. Let me in. 복귀하던 중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며 외계 생명체들이 탈출했고, 사이보그인 모로우는 표본 수집이라는 임무 완수를 위해 사고를 방치한 후 I need the impact room. 홀로 완충장치에 숨어 지구에 추락합니다. 한편 네버랜드라는 지구의 한 섬. Is that what I'm gonna look like? Yes, that's you. Okay. 신생기업 프로디지의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있었는데, You're gonna be the first person to transition from a human body to a synthetic. 이는 합성 신체에 인간의 의식을 전이하는 하이브리드 기술로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12세 소녀의 의식을 Wendy, we're ready for you. Race you. 최초의 하이브리드 웬디의 육체에 이동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더 많은 불치병인 아이들은 하이브리드의 삶을 부여받게 되는데, 참고로 이 프로젝트는 You're never alone. You got us. 극비 상황이었기에 아이들은 네버랜드에 갇혀 있었고, 웬디는 만날 수 없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데, She's watching the brother again. 바로 그녀의 친오빠 허밋으로 He has to work with soldiers who work with guns. They told him I died. 프로디지 시티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하는 그는 동생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것이었고, 그렇게 남매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상황. There you are. 그런데 하루는 이 프로디지 시티에 갑자기 마지노호가 추락해버린 것이었고, 허밋을 비롯한 프로디지의 군대는 수색대로서 현장에 투입되는데, 마지노호를 수색하던 그들은 What does that? I don't know. 끔찍하게 사망한 승무원들을 발견하지만 He's been dead a week. 이 추락사고 때문이 아닌 You see the color of the blood? Yeah. The coagulation?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것이었는데, Something crawled out of here. We gotta find what made that trail. 이때 Don't turn around. 완충장치에 있던 모로우가 나타났고, Weapons on the ground. 그는 프로디지의 병사들을 구속하는데, 그리고 곧이어 What? Something's on me. 병사들에게 나타난 정체불명의 생명체. 그대로 두 병사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허민 역시 위기에 빠지고 마는데, 이때 네버랜드에 있던 웬디는 오빠가 위험한 임무에 투입된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I said we can do it. 오빠를 구하기 위해 Sir, we're fast, we're strong, we don't break. Send them. Send. Yeah. The Lost Boys. Let's see how they handle the stress. 하이브리드들과 함께 마지노우로 향합니다.
까지가 오늘 공개된 1, 2화 중 1화의 줄거리였습니다. 2120년을 배경으로 한 에이리언 어스는 2104년을 배경으로 한 에이리언 커버넌트로부터 16년 후, 그리고 2122년을 배경으로 한 에이리언 1편으로부터 2년 전의 시점입니다. 그럼 에이리언 어스는 비록 시리즈물이지만 영화로 개봉한 다른 작품들을 이어주는 어떤 중요한 서사가 담겨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이번 작품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노아 홀리는 프리퀄 시리즈에 등장한 제노모프에 대한 기원은 내가 생각한 에이리언의 방향성과는 차이가 있기에 100%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 쉽게 말해 프로메테우스와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 데이빗이 엔지니어들의 생물 무기를 연구해 개량하고 진화시켜 탄생시킨 제노모프의 설정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새로운 설정으로 이야기를 그린다는 것으로, 즉 세계관의 연결성보다는 에이리언 프랜차이즈의 요소를 가져와 만든 독자적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팬들 사이에서도 데이빗이 제노모프를 창조한 것이다, 데이빗은 제노모프의 한 종류를 만든 것뿐이고 이미 제노모프는 예전부터 존재했다는 의견이 분분했었고, 무엇보다 에이리언 시리즈의 아버지 리들리 스콧이 이번 작품의 제작에 참여하는 만큼 노아 홀리가 제작한 이번 에이리언 어스가 허무맹랑한 설정으로 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은 바로 프로디지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의 등장인데, 그들은 시리즈 내내 만악의 원흉이었던 웨이랜드 유타니의 라이벌 기업으로 에이리언 어스에서 새롭게 등장한 집단이자 이번 작품의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웨이랜드 유타니의 경우 그간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보았듯 방위산업, 우주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We can create cybernetic individuals who, in just a few short years, will be completely indistinguishable from us. 데이빗 1부터 시작된 합성 인간 기술이 독보적이었는데, 반면 이들의 경쟁 기업인 프로디지가 내세운 기술은 You're gonna be the first person to transition from a human body to a synthetic. 바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입니다. 웨이랜드의 합성인간이 육체부터 정신까지 기계라면, 프로디지는 육체만 합성인간에 실제 인간의 의식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마치 나비족의 신체에 인간의 정신이 이식되는 아바타 시리즈의 설정과도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 피지컬 능력은 합성인간에 뒤지지 않지만 정신은 인간의 것이고, 창조에만 집중한 웨이랜드의 합성인간에 비해 장애나 불치병을 극복하는 등에 주목한 것이 프로디지의 하이브리드로, 인간 중심적 기술을 모토로 웨이랜드와 경쟁을 하는 중입니다. 또 이번 작품에는 웨이랜드 유타니 소속 유타니라는 캐릭터도 등장 예정으로, 시리즈를 관통하는 빌런 기업 웨이랜드 유타니는 웨이랜드 그리고 유타니라는 두 기업이 합쳐진 형태였는데, If you created me, who created you? Which I hope you and I will answer one day. 지난 프로메테우스에서 웨이랜드의 설립자 피터 웨이랜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타니의 경우 설립자가 히데오 유타니라는 일본인이라는 설정 외엔 그동안 작품에서 묘사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설립자와 같은 유타니의 성을 쓰는 인물이자 동양인이라는 점, 그리고 작중 시점이 유타니사가 설립된 지 46년 정도 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녀가 바로 히데오 유타니의 직계 가족이지 않을까 추측되는 상황으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유타니사의 이야기가 드디어 밝혀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참고로 유타니를 연기한 분은 산드라 이 센신디버라는 배우로 대한민국 부산 태생의 덴마크계 미국인 배우이기도 합니다. 또 주목해볼 만한 설정은 바로 추락한 웨이랜드 유타니의 탐사선 마지노호인데, 지난 에이리언 로물루스에선 신화 속 인물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우주정거장의 이름으로 차용하며 작품에 다양한 상징성을 부여한 전적이 있었는데, 이번 마지노호의 이름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국경지대 마지노선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프랑스 국방부 장관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에서 유래된 철통 요새로, 현재는 최대 한계의 의미로 일상대화에서도 흔히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즉 최후의 방어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마지노호를 두고 지구로 탈출하려는 외계 생명체와 이를 막아내려는 인류 사이에서 벌어지는 필사의 방어전을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2차 세계대전에선 독일군은 전략적으로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벨기에 쪽을 통과해 결국 프랑스 침공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마지노선의 무력화가 에이리언 어스의 결말과도 이어지게 될지는 작품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하이라이트가 될 이 마지노호에 실려있던 외계 생명체들은 이번 작품에선 제노모프를 비롯해 무려 5종이 등장할 예정인데, 예고편에선 그들 중 하나인 눈알과 촉수로 구성된 외계 생명체 T 오셀로스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이놈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을 강제로 제거하고 제거된 자리에 자신의 눈알을 넣고
이후 뇌와 신경계 전체를 장악하며 숙주의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지능이 있는 생명체로, 기존 에이리언 시리즈에선 엔지니어들의 생물학 무기인 블랙9가 괴생명체들의 기초였다면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괴물들이 예정되어 있고, 제작진들은 제노모프보다도 더 끔찍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에이리언 어스는 프랜차이즈 최초 TV 시리즈, 프랜차이즈 최초 지구 무대로 설정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그럼 그동안 지구가 등장한 적이 없는가에 대해 짚어보자면, 두 편의 에이리언 프레데터 시리즈 모두 지구가 주 무대였고, 우주정거장을 통해 지구를 경유했던 2편, 리플리가 수백 년 만에 지구에 도착한 4편,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의 오프닝 속 스코틀랜드 씬 등 지구의 모습이 그려진 적은 있었지만 사건이 벌어진 주요 무대는 아니었고, 여기에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시리즈는 리들리 스콧이 인정한 공식 세계관 시리즈가 아니기에 최초로 지구를 주 무대로 한 에이리언 시리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독 노아 올리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고, 팬들에게 내가 에이리언 시리즈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싶다. 장기적인 시리즈화에 대한 구상도 이미 있지만 먼저 팬들에게 나의 비전을 증명해야만 하기에 시즌 1은 단일 작품으로서 완결이 나게끔 구성했다 라고 언급했고, 여기에 첫 화부터 몰입감을 위해 제노모프의 등장, 시리즈 전통을 존중하는 캐릭터 설정과 실물 효과 위주의 촬영 방식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드라마는 달라 라며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는 그의 말대로 과연 에이리언 시리즈의 성공적인 TV 시리즈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8월 13일에 공개된 에이리언 어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첫 주에 1, 2화 공개, 매주 한 에피소드씩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슝화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